중안면부 함몰에 대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기만큼 온라인상에서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코가 낮아 보인다던가 아니면 턱이 나와 보인다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얼굴로 아마 강남바닥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 비율로 따지면은 한 뭐 병원, 어떤 병원을 상담을 받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악하는 병원에 가면 거의 90% 이상 양악을 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을 안 하는 뭐 구강외과나 또는 뭐 성형외과를 가면은 턱이 너무 나왔으니까 길이 줄이면서 후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코 수술하는 병원 가면 코를 하자고 그럴 거고, 뭐 귀족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지방이식 주로 하는 병원에서는 여기다 지방 넣자 뭐 이런 얘기들로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양상이 되는 그런 얼굴 상태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머지 것들, 뭐 코를 한다거나 뭐 귀족을 한다거나 지방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턱을 줄이자, 후진하자,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고, 양악도 사실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학회 때 발표했던 자료 기반으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옆모습을 보고서 뭐 중안면부가 꺼졌니, 뭐 이마가 튀어나왔니, 턱이 주걱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마 쪽, 이쪽에서 넘어오는 이마랑 코랑 이렇게 연결되는 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조라는 게 코거든요. 그 다음에 프론탈, 이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조 프론탈 라인 또는 요 각도를 네조 프론탈 앵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115도에서 130도 정도가 뭐 괜찮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코랑 입술이랑 각도, 네이조 레비알 앵글 또는 뭐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뭐 이것도 역시 90에서 100도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 숫자는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90도가 예쁜 경우도 있고 100도가 예쁜 경우도 있고 115도인데 예쁜 경우도 있고요. 85도인데 예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상황으로 이렇다라고 보셔야지, 무조건 이 안에 수치가 들어가야 예쁘다, 정상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15도, 130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10도여도 예쁜 경우 있고요. 135도여도 또는 뭐 140도여도 잘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인 수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 적어주면 꼭 요게 벗어나면은 뭐 비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은 이렇게 네조레비알 앵글도 있지만 이 멘토레비알 앵글이라고 해서 여기 B라는 포인트, 이 B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크게 이마에서 코로 넘어가는 S자 라인, 그 다음에 코에서 윗입술, 그 다음에 아랫입술에서 턱 이렇게 가는 라인들이 있고, 또 하나 얘기하면 또 턱에서 목으로 가는 라인도 있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 뭐 옆모습에서 봤을 때 코와 입술과 턱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한 요 선을 제가 많이 그렸을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제 환자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측면을 이렇게 예쁜 스탠다드 기준을 이제 여러 이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1950년대 얘기예요. 50년대, 60년대 이러던 시절 얘기인데, 슈타이너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레퍼런스 라인이다라고 했고, 리케츠라는 라인이 또 요런 라인이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라인이죠. 그다음에 벌스톤 라인이라고 해서 또 요런 라인도 있어요. 알아두셔야 될 건,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했을 때 윗입술은 4mm 정도 떨어져 있고 아랫입술은 2m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괜찮다, 괜찮은 비율이다, 이제 요게 이제 리케츠 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케츠 E 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리케츠 라인으로 보고 이마랑 또 이 코랑 입술이랑 이런 리케츠 라인 요 세 개를 가지고 좀 아이디얼하게 그려보니까 요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 얼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요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요것만 보지 말고 좀 요런 부분도 봐야 돼요. 뭐 길이, 두상, 머리가 짧은지, 앞뒤로 단두형인지 장두형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오목한지 평평한지 볼록한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목한 친구들은 또 이마가 나왔다 또는 주걱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평면적인 친구들은 이마가 뭐 어떻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돌출형인 친구들은 이마가 뒤로 누웠다, 턱이 무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약간 무턱인 상태에서 중안면부가 들어가고 나가고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냥 그려본 거고,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아, 중안면부가 꺼지니까 사람이 저렇게 좀 안쓰러워 보이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턱이 약간 무턱이지만 오히려 이 얼굴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뭐 예뻐 보이는 중안면부가 돌출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 정도가 제일 이제 입이 나와 보이고 무턱이고 또 여기가 푹 꺼져 있고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싫어하는 얼굴이죠. 그런데 이 얼굴은 이 정도만 돼도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뭔가 여기가 조금 아쉬운, 그래서 코만 좀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정도예요. 충분하게 돌출이 있고 비순각도 괜찮고 살짝 무턱일 때 어려 보이면서 또렷한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우리는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턱은 약간 무턱인 상태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각도에서도 보면 이 턱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쁘다, 아니 표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중안면부만 떨어지면 밑으로 꺼져 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살짝 미안한 얼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얼굴이 좀 실제로 보면은 되게 뭐랄까 우울해 보이고 약간 피곤해 보이고 약간 억울한 느낌 주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살짝 뭐 나쁘게 말하면 빈티 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출만 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턱이 조금 튼실해요. 이렇게 턱이 튼실한 상태에서 중안면부가 꺼져버리면 이 언밸런스가 꽤나 심하죠. 입도 나와 보일 수 있고 턱도 나와 보일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조금 우울하고 피곤하고 좀 슬픈, 억울한 이런 느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가 아, 중안면부가 꺼지고 들어가고가 이렇게 느낌을 많이 좌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주걱턱처럼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중안면부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래도 뭐 턱이 좀 뭐 있는 남자한 튼실한 느낌, 좀 믿음직한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중안면부까지 꺼져 봐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턱이 나온 게 너무 과장돼 보이면서 살짝 억울한 느낌도 들면서 아,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마는 또 어떠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예쁘다고 했던 중안면부 돌출이 있는 상태의 약간 무턱인 상태인데, 이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둥그런 이마일 때랑 약간 안화상 윤기가 튀어나온 이런 이마일 때랑 또 뒤로 누운 이마일 때랑 느낌이 다르죠. 자, 이게 정상적인 이마, 우리가 많이 보는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마고요. 요거는 약간 안화상 윤기처럼 여기가 뽕 튀어나와 있는 뒤로 살짝 누운 이마죠. 그리고 이런 느낌은 안화상 윤기가 좀 너무 많이 나온 듯한, 또 윗이마라고 하는 요 중간 이마가 이렇게 오목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이마에 따라서도 왠지 느낌이 달라져요. 한번 그냥 멀찌감치 한번 보세요. 둥그런 이마랑 누워있는 이마랑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얼굴에서 한번 볼까요? 약간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마 모양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보세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안화상 윤기까지 나와 있어. 그러면 더 이제 막 괴롭죠. 그 다음에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이마가 뒤로 누워 있으면 이거 역시도 좀 그렇죠. 이 똑같은 배경에서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떤 이미지 변화를 주는지 그냥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입만 더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중안면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입까지 나와 있어. 이제 이러면 최악인 거죠. 무슨 뽀로로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쵸? 근데 요런 정도로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발치 교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예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 중안면부 좀 꺼져 있고 턱이 좀 없으니까 입이 나와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입을 더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빈상의 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얼굴에서 이제 빈티나는 얼굴로 끝판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턱이 살짝 주걱턱인 상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안면부가 꺼져 있고 턱이 살짝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얼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수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얼굴이면. 턱이 좀 나와 보이니까 길이를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고, 후진하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고, 코가 낮아 보이니 코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양악 수술을 해서 위턱을 앞으로 빼고 아래턱을 밑으로 집어넣는 이런 회전을 하게 되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위턱이 조금 나오고 아래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여기에 이중턱이 생기면서 중안면부가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사실은 이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로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져 있고 턱이 나와 있는 경우에서 중안면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미지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과로만 보면 이 느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참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두 개 같이 볼까요? 왼쪽이 나으세요? 오른쪽이 나으세요? 이게 왼쪽, 이게 왼쪽, 제 머리 위가 오른쪽. 똑같은 경우거든요. 똑같은 경우인데 왼쪽으로 바뀌는 게 나을까? 오른쪽으로 바뀌는 게 나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안면부가 더 튀어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우리가 양악에 이렇게 만능처럼 느끼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얼굴과 이 얼굴을 비교하면 뭐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요. 이런 얼굴을 이렇게 만들기가 말처럼 쉽진 않아요. 수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전통적으로 있었던 방법을 이제 우리가 써서 중안면부를 저렇게 돌출시킨다 하면은 이런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양악 수술한다고 할 때가 여기가 르뽀원이라는 그 절골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턱의 위턱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뭐 이 턱과 아래턱을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양악 수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르포2 수술이라고 해서 요렇게 라인을 따라 빨간색 라인을 따라가면서 잘라가지고 요 중안면부를 앞으로 빼거나 하는 수술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이렇게 두개골 밑에까지 이렇게 절골하는 르포3라는 수술도 있어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는 르포1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르포2나 르포3까지 미용 영역으로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서로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도 힘들고 환자분이 치러야 되는 어떤 위험성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윤곽 수술을 하고 또 환자들을 많이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정말 답 없는 게 중안면부 함몰이고 중안면부 함몰을 갖고 있는 분은요. 뭔 짓을 해도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불쌍한 느낌, 우울한 느낌, 피곤한 느낌, 이런 네거티브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뭔가 좀 서운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걸 없애겠다고 이 빨간 라인으로 가는 르포2 수술을 하자니 이거는 대학에서도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에서나 하는 수술이지 이게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술이거든요. 대학에서도. 저도 르포2 수술을 그나마 제가 레지던트나 학교에 있던 시절에는 이제 교수님이 그 유전 질환을 수술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셔서 르포2랑 르포3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다가 헤드기어 같은 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머리뼈에 박아 놓고요. 앞으로 이렇게 반원같이 해놓고 철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당겨요. 막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미용 목적으로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제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은 할 수는 없고 근데 간간히 보이는 저런 환자들은 적지 않고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죠. 4, 5년 됐나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악광대 쪽이랑 팔자 쪽이랑 코랑 같이 앞으로 전진시키는 수술을 아주 소소하게 약간 조금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다 오픈을 해야 돼서 조금 꺼려져서 못 그랬는데 오늘은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계속해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보시는 분들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턱이 나와 있고 내가 뭐 중안면부가 어떻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악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양악은 좋은 수술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양악이 만능은 아니에요. 뭐 한참 양악을 많이 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악은 뭐 안면 뼈 수술의 끝판왕이다. 마치 모든 그 못생김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반지 같은 느낌으로 막 광고가 됐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양악 수술은 모든 못생긴 얼굴을 다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광고가 되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가졌다고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중안면부 꺼지고 턱이 주걱턱이다 또는 주걱턱이다 라는 생각으로 양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양악 수술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상악이 꺼져 있고 턱이 나온 경우라던가 비대칭이 심하다던가 이런 건 뭐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양악을 먼저 하세요. 양악을 하고 그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악을 하고 저한테 오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악할 때 요것만 꼭 신경 써서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양악을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